이 낙관주의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가. 만약 스트레스 도전을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정말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 낙관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은 또 혼자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도전과 실패하지 못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실력이 뛰어난지 잘 알고 있는가요? 과거에 이러한 장점을 소환해서 실패한 자들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요? 여섯 번째로 유대감입니다. 이 원문은 인간관계는 회복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믿고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있는가요? 상대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힘들어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 유대감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보다 훨씬 큰 힘은, 예를 들면 신앙의 자제한 순간 혹은 삶의 사명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력의 6가지에 대한 요소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읽었다면 이제 자신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자신 평가하면 1점이 가장 낮고 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각각 몇 점 정도일까요? 이런 해당 표현을 자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 평가표입니다. 이 자기인식이 1에서 5, 10입니다. 이 자기저는 그렇게 해서 유대감까지 1에서 5, 10까지가 그어보았습니다. 이 누구나 회복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의 난이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또 뭐가 병리가 되는가요? 현재 자신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따라서 필요는 없습니다. 원격국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력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촬영 목적 역시 당신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듣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당신의 회복력을 잡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도 당신에게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도 지금도 감정을 자각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잘하면서 실패점에 무시당한 비난받아도 당연히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위협을 느끼고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은 무섭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다 강의자 세번을 이렇게 안다고 혼동을 받았던 친구도 자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도 사람의 기질과 유전적인 요인이 역시 회복력 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한 6가지 요소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누구나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순환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앞에서 평가했던 6가지 요소를 점수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각각의 능력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수의 실패 이력서입니다. 이 회복력은 실패한 자들의 자신의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회복력을 키우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실패 이력서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유한에서 하우스 오브 교수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전부 공개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력서에 시장에 실패한 학교에서 취업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고 받지 못한 상들과 장학금, 학회지에 거부당한 논문들,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연구비 등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일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들은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성공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쉽게 성공하는데 나만 늘 실패하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는 실패 이력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승계는 자신 취업 기면을 마음 놓고 드러내기 힘든 곳입니다.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폭포 교수가 자신 실패 이력을 선택하게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마음껏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이 이력서에는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학교, 직업, 일찍하면부터 어디로 여행 가는지,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는지, 누구랑 어떤 모임을 가지는지, 얼마나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성실했는지 등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SNS에 몰려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이력서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걸 것만 이력서를 전부 실제 우리 삶에서 가득한 수행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이 접붙지 않을 때 자기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앞에 닥친 실패의 어려움을 잘 바라보지 못하면 그걸 통해 교훈 얻거나 성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패의 자세를 숨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현재의 성공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시장치기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격려하는 각종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든가,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든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든가,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거나, 무슨 일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등의 막연한 긍정 메시지가 좀 더 흐릅니다. 물론 즐겁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 역시 이런 격언들을 읽는 걸 좋아하고 때로때로 이런 문구들을 통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틈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에 감사하고 실패할 때마다 구원을 얻고 무슨 일에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평균적인 높은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긍정과 즐거움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실패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나 던져주고 얼른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요구하는 시기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그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감에 언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숨긴 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 풀리지 않아도 모든 걸 자신의 사과를 돌리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해로운 긍정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지나치게 긍정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모순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해로운 긍정성의 예시입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이러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진짜 감정인,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일부러 감춘다. 특정 감정을 애써 외면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속상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다그치거나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좌절감을 털어놓았을 때 너 정도 운이 좋은 거야. 더 나쁜 일들 얼마나 많네 하면서 그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주려고 시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속상하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그렇게 화날 필요가 있을까? 화를 낸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다. 혹시 당신에게 새로운 긍정성이 있다는 사실 생각했는가요?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정서적 기준이 걱정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 자극은 변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 나 너무 유리 멘탈 하지 않은가요? 최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유리 멘탈입니다. 유리 멘탈이란 유리처럼 깨지신 마음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약하고 예민해서 사소한 비난을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못 앉아버리는 사람들 표현하는 말입니다. 처음 유리 멘탈이라는 단어를 다음 마음속 기분거리에서부터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결국 해로운 긍정성을 붙이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속으로 나 너무 유리 멘탈 아닌가 자책하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리 멘탈을 비워주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 신생생 할 때도 어쨌든 이 생각 많은 사람들만 살면 안 남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예민해가 죽는 것 같아요. 이런 내다지 고민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더 괴롭게 합니다. 2013년도에 한 연구 결과에 피험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요구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강렬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유리 멘탈을 비난받을까 두려운 사람들이 자신 실수 자주도 수직히 손해를 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외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에 비슷한 것은 제법 그럴싸합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다시 쓰는 스피커 기술가는 내도했고 스스로 떨어뜨리게 하면 속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유리가 하면 봐서 조심히 다녀야가 그 어떤 가사도 입선이 안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깨어서 만져보도 틀린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떤 시편에서 저들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의 마음, 우리 같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상가하고 모든 마음이 유리라면 새로운 긍정성 마음을 간접 만드는 신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떨어도 깨지지 않는 아주 간단한 간접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접해서 세고 단단하면 다른 감정들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뒤섞여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즐거움, 감사, 기쁨, 좌절, 상처, 실패, 실망 등 아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마음을 조금 더 유한하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간절히 단단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진짜 이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